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트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도 어제와 똑같죠. 시가만 뜨고 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좀 강하게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해도 이게 미국 경제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신흥국들이 굉장히 난리가 났거든요. 터키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도 위기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흥국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도기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달갑게 느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요, 살짝 살얼음판 걷듯이 걷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과감한 투자보다는 현금화를 조금 하고 관망하고 있는 자세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제가 강조한다라고 해서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큰 손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자금들이 그러고 있으니 우리도 그러는 게 맞지 않겠느냐. 못하는 사람 따라할 필요 없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따라해야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투자의 기회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달려들 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자는 건데요.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하지 않고 관망하면서 조금 기다려보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위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관문은 3050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관문은 역시나 전고점의 바로 직전 고점이 3200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위쪽에 있는 3300포인트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야 할 포인트가 3개나 있다라는 거죠. 3050, 3200, 3300 이걸 넘어가야지만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기껏해야 횡보 또는 밑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계속 간직한 대로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다 할 만한 모멘텀이라든가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약간 투자를 조금 과감하게 하시기보단 자제하시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현금화 시키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세 종목이 보여집니다. 프리엠스, 그리고 G9 제약, 제이준 코스메틱까지 세 종목이 보여지고요. 이 종목 중에서 이제 위세 아이텍 요것도 이제는 급등이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빠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세 변동이 굉장히 강한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들이 좀 급등락이 좀 심한 것 같다. 특히나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의 변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31개나 되지만 사실은 품절주들이 좀 많기 때문에 10% 이상 올라온 종목이 많으니까 시장이 강한가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한진칼, 제가 한진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올라올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수성이노베이션, FN-리퍼블릭, 그리고 BK탑스까지 기술적 반등,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나왔던 기업들이 전부 다 빠져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잡주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오늘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코이즈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 안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이제 고점 만들고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고점이 나와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당장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서 수익을 본다? 저는 이런 데서 수익 낼 바에 안 내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면 좀 빨리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무단횡단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교통 질서를 지켜가면서 횡단보도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신호를 시킵니까? 그냥 뛰어가지. 뛰어가다가 차에 치이면 죽는 거지 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게 우선이면요.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수익 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매매하셔도 상관없는데 치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크게 다칠 수 있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언정 코이즈와 같은 이런 급등주들은 급락이 동반되기 때문에 손실과 큰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와 위험을 여러분들이 굳이 안고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위세 아이텍입니다. 지금은 위쪽에서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서 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위세 아이텍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요즘에 CES 2022 이런 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IT 종합기술 뭐 전시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CES 2022에서 역시나 메타버스 제품을 최초 공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와서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수세가 쫙 몰렸을 때 상한가에 빡 직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절주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 뭐 실적이 나쁘지 않고 종목이 뭐 괜찮은 테마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신고가에 들어가 놓고도 저렇게 힘을 못 쓰는 품절주라면은 저는 고가가 조만간일 것 같죠. 이것도 오늘 내일 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프리엠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프리엠스는 오늘 들어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관련주로 맨날 급등을 반복을 했던 기업이었는데,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뭐 조금 몇 개를 보이긴 해도 뭐 주류다라고 말하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려있던 분들은 탈출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고 있던 그 부분이 이제는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한 2만원에서 2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나 큰 상승 노리시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진화인 제약이 일단 하락했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차트 모양만 보더라도 굉장히 살벌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상패 직전에 나오는 차트 모양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회사가 뭔가 뭐 좀 안 좋은 내용이 되었을 때 저런 식으로 주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꼬리 들듯이 씩 올라오다가 폭락해가지고 정지, 상패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먹고 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거기서 한번 막 튀어오르고 거래량 실리더니 정지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 진화인 제약도 좋은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좀 괴로웠던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손절을 좀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에 처해진 기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품절주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추가 상승은 있을지도 몰라요. 뭐 빵빵 날아가는 모습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10,000원 정도까지 또는 7,5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약간의 손실 감소 폭을 조금 노려보셔도 좋지만,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이 점상한가 날아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었는데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시기긴 해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일단 좀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도 일단 하락세가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조금은 버겁지 않을까. 일단 매수 거래량 대비해서 매수 잔량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은 3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는데 호가 380만 주가 매수 잔량으로 쌓여 있죠. 그래서 뭐 2연상, 3연상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2연상, 3연상 가면은 한 2,000원대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정도 올라오면 탈출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려 계셨던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 업종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제이준보다는 사실은 뭐 아모레라든지 한국콜마 뭐 이런 쪽으로 옮기시는 것이 사실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는 괜찮은 기업 쪽으로 옮기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요거는 좀 더 날아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급등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품절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과 잡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 평소에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BYC 5,000주밖에 거래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급등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좋은 시장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했을 때는요,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급등 나오는 거 보면서 저런 거 잡았으면 수익이 났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저런 거 잡을 생각도 없고 저런 거 줘도 안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잡주들은 줘도 안 사는데 뭐 저런 거 샀으면 수익이 날까요? 저는 저런 거 살 생각이 없으니
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익 안 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시장은 조금 경거망동하시는 것보다는 좀 쉬어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내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올해에 뭔가 좀 더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 사야 된다, 뭔가 팔아야 된다, 뭔가 해야 될 게 없을까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괜찮은 기업인가 아닌가를 좀 더 판단하시는데 시간을 쓰시는 게 낫지 않나. 그게 좀 더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값지게 쓰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나 별 볼 일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이런 시장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조금 편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